네, 여의도를 발로 뛰어다니는 두 기자와 함께 정치권의 뒷이야기를 나눕니다. 여의도 여성시대. 오늘도 어김없이 두 분 나와주셨어요. 여당을 출입하는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그리고 야당 출입하는 기자죠. 한겨레신문 장나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 방송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 보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저희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의도 여성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알려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를 기해서 여수시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시작을 해보죠. 국회가 개원한 지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시끄러워요. 특히 어제 오늘 상임위가 고성 오가는 그런 분위기였고, 민주당이 한 18건 정도의 법안을 숨가쁘게 처리했습니다. 지금 출입 기자들도 덩달아 바빠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오늘 완전 진이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원구성이 안 돼서 한참 또 그 소강 상태였다가 네,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힘들었는데 이건 또 이거 나름대로 정말 힘든 게 제가 국회를 지금 한 4년 넘게 지금 출입을 했는데 이런 모습 좀 처음 봤어요. 어떤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되게 중요한 법이잖아요. 그 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그리고 또 공수처 후속법안 3법도 있었는데 그거를 상임위에서 일사천리로 이제 의결을 하고 바로 본회의에서 오늘 임대차 보호법이 통과됐잖아요. 이런 모습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었거든요. 보통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서 거기서 이제 심사를 하고 그리고 전체회를 열어서 거기서 대체 토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숙려 기간을 갖고서 법사위 가고 이제 본회의까지 가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걸 그냥 이틀 만에 다 끝내버린 게 너무 놀라워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관련 상임위 내에서 소위 구성하고 거기서 좀 무르익으면 전체회에서 이제 표결하고 그다음에 법사위 본회의 이런 과정 꽤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한 1년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중요한 법안이면 한 몇 개월, 몇 주 이것만 해도 될 수 있는데 이틀은 정말 짧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소위 구성이 안 됐다면서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소위 구성에 이제 통합당이 협조를 안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통합당은 소위 구성 이제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바로 어떻게 소위 구성도 안 됐는데 바로 통과시켜 버리냐고 반발하면서 소위 구성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민주당은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통과시키고 싶은데 일단 소위 구성 자체가 안 되니까 그거 안 되면 계속 지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참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 약간 이런 건 것 같은데 지금 통합당에서는 어떻게 항변을 하고 있나요? 통합당에서는 우리 시간 끈 적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가 위원장을 어떻게 맡을 거냐 그 부분이 안 끝나서 못한 거다라고 소위 위원장 주장이고 사실상은 지연 전략을 어느 정도 쓰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기에는 충분한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뭔가 해보기도 전에 지연 전략을 뭔가 해보기도 전에 이렇게 당했다 이런 민주당이 진짜 빠르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이런 반응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민주당은 다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정말 출입 기자도 모를 정도로 다 계획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그 국회가 합의해서 처음 열리는 그 전체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상견례식으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관 기관의 업무 보고를 받는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바로 하더라고요. 법안 처리를. 정말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업무 보고 전에 한 것도 처음이라고.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진짜. 업무 보고 전에 처리한 것도 처음이다. 그렇군요. 확실히 좀 다른 광경이긴 합니다. 상임위별로 한번 볼까요? 어제 법사위가 특히 뜨거웠죠. 장나래 기자, 이른바 이 주택 임대차법 개정이 걸려 있었던 법사위에서 통합당 의원들이 독재 사회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이게 독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통합당에서는 요즘에 의회 독재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그 주택 임대차 보호 법안 등 7개 법안이 법사위가 열리기 전에 이미 처리가 된 걸로 인터넷에 의안 정보 시스템에 전산망에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발견해가지고 그럼 민주당이 마음대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미리 입력까지 해놓은 거냐 이런 이제 비판을 한 건데요. 국회 측에서는 전산상의 오류였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통합당은 고발하겠다, 국회법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처리됐음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저는 못 봐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 드문 일이긴 하죠. 그렇죠.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김진아 기자, 어제 이제 여러 가지 장면들 중에 지금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게 민주당의 윤호중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통합당 이제 비례 출신 조수진 의원 설전을 상당히 벌였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었나요? 어제 정말 굉장했었죠. 어제 오전 상황이었는데요. 그게 법사위가 각
정당에 정말 화력이 좋은 의원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싸움이 한 번 벌어지면 진짜 끝을 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말 그대로 설전. 네, 그렇죠. 네. 설전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윤호중 법사위원장하고 조수진 의원이 이제 설전을 벌였는데 거기서 이제 조순 의원이 윤호중 위원장께 이렇게 말했거든요. 서울대 학생운동사에 이름이 등장했던 윤호중 의원님 이러려고 민주주의 외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윤호중 위원장은 지금 당신은 어디에 가 계신 거예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두 분의 인연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네. 예전에 그 조수진 의원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동교동계 수지라고 불렸다고 하거든요. 동교동계 수지요. 네, 그만큼 의원들이 되게 좋아하고 아끼던 기자였고 민주당 출입 기자 중에서도 손꼽히는 기자였는데 네. 어떻게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이 돼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인연 그런 때문에 맥락으로. 어제 화제가 되었던 겁니다. 네. 어디가 계신 거냐. 네. 자, 알겠습니다. 기자들은 그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주시하고 있었겠어요?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저는 어제 잠깐 그걸 놓치고 다른 상임위를 봤었는데 네. 기자들이 정말 난리가 났었죠. 이건 꼭 봐야 된다. 장난 아니다. 이런 반응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네. 현장에서 상임위를 이제 관찰하고 옆에서 뭔가 그 두드리는 노트북을 두드리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제 요즘도 그렇습니까? TV로 그냥 자리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요새 네. 코로나19 때문에 네네. 상임위원장 자체를 가는 건 조금 무리라서 저희가 그렇게 의사정보 시스템 그걸 볼 수가 있거든요. 아, 거기서 보는데 네네, 온라인상 하도 이렇게 몰려서 그런지 잘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어제는 네. 많이 가서 또 봤습니다. 현장에서요. 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통합당은 표결에 불참했죠. 네, 네. 반대 토론만 참여를 하고 이제 표결이 시작되기 전에 네.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사실 지금 이거밖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지금 그 법사위 뭐 다른 상임위 다 마찬가지고 그냥 뭔가 현장을 떠나고 이런 방법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계속 있는데 퇴장을 반복하는 그렇죠. 형식으로요. 네. 그리고 이제 맨날 그 소통관이라고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을 주로 하는 장소가 네, 네. 있는데 거기에 와가지고 이제 성토를 아, 우리가 이렇게 그렇군요. 됐다, 네, 뭐 네. 이렇게 보고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무력한 모습이 아닌가 내부에서도 사실 어디다 이제 거기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네. 우리는 이렇게 호소하는 일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임대차 3법에 막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수처 3법으로 불리는 법안이 또 처리돼가지고 이것도 화제였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공수처 3법은 이제 통합당의 장난의 기자가 잘 장난의 알고 기자? 갔습니다. 네. 네. 미래통합당이 이걸 계속 지금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네. 어제 그 이제 통과가 됐던 거는 공수처 후속 3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인데,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네. 그다음에 소관 상임위를 법제 사법위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사실 넣으려고 했던 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추천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통합당이. 네네. 그러니까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인데 추천이 없을 때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서 추천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넣어서 좀 빨리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 부분은 야당 반발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일단 의결 직전에 삭제는 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 결정하는 거 이런 거는 그냥 뭐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핵심은 이거였지만 이건 차마 못하고 그냥 그렇죠. 이것까지 끝나버리는. 했으면 정말 큰일이 네, 나지 그런 않았을까. 상황이군요. 민주당이 뭐 어떻게 보면은 총선에서 엄청난 의석을 얻었고 또 이제 그 속도전을 또 바라는 또 유권자들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인데 또 한편으로는 그 소위 말하는 후폭풍에 대해서도 계속 우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항상 딜레마일 네. 텐데 특히 요즘 이렇게 속도를 내는 이유 뭐 그 지지율 때문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고 그게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영향을 줘서 네.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걸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인식이 지금 의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강하고요. 뿐만 아니라 또 당원 게시판이라든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모여있는 카페 같은 데를 가보면 176석이나 그렇게 우리가 줬는데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법안 하나 처리도 하지 못하고 그러려면 뭐 하러 있냐 하면서 굉장히 비토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걸 의식해서 더 지금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워낙 네. 많은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분 중진이시죠. 네. 지금 상황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 다수결 폭력도 문제다. 이렇게 발언을 했던데 당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 아니면 이거 너무 좀 심하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노웅래 의원이 지금 최고위원 후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도 깜짝 놀라서 예, 보통 이렇게, 더 이제 선명성 차원에서 훨씬 치고 나가는데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반대되는 얘기를 해서 좀 놀라서 아. 이제 다른 의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나 정말 찾아봤거든요. 네. 생각보다 없습니다. 아, 그래요? 생각보다 없고요. 그나마 저희가 네. 들었던 의원은 그 중진 의원인데 이건 좀 심하긴 하다 사실은. 근데 부동산 문제가 워낙 급하기 때문에 지금 야당도 협조를 안 해줘서 우리가 법안을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반 법안도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지 않겠냐. 그러니까 정기국회가 되면은 그때는 협조도 하고 협상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갈 수 없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대부분은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입장이 어떤지 지금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것 같은데요. 심상정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서 통법부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더라고요. 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사실 정의당이 이번에 협조를 했잖아요. 이 법안이 통과가 되는데 협조를 했는데 그거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법안,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법안 같은 경우는 절박성이랑 시급성을 고려해서 그 입법 절차에 협조를 했다. 근데 과정을 지켜보면서 착잡하고 우려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오로지 정부안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의 모습이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거고 통합당을 향해서도 국토위원장이라도 맡았으면 최소한의 야당 역할은 할 수 있지 않았냐. 네. 정말 뼈 때리는 지적인 거죠. 그렇죠. 네. 장외투쟁 이런 무리수 두지 마라 이런 지적을 해서 네. 지금 실제 그 생각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를 가져왔어야 된다라는 그렇죠. 걸. 지금이라도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래요?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가져오면 책임을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독주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위원장이 되면 또 제동은 걸 수 있을 테니까. 그렇죠. 네. 지금이라도 알겠습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대략은 알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도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죠. 4일입니까? 그런가요? 4일 예정이요. 4일, 네. 네. 이 통합당이 이제 계속 민주당은 지금의 속도대로 어떤 약간의 속도 조절은 있겠지만 어쨌든 가게 될 것이고 통합당 대응이 굉장히 지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 의총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장외투쟁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약간 같은 결인 줄 알았는데 약간 뉘앙스가 달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나요? 그러니까 어제 처음 장애투쟁 얘기가 처음으로 21대 국회에서 사실 장애투쟁 얘기가 나온 적은 없었는데 나왔었죠. 공식적으로 네.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처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어제는 좀 진짜 우리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쪽의 입장이 모아졌다면 오늘은 좀 김종인 위원장은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다라고 네. 좀 선을 그은 건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장애투쟁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 가능성을 닫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일단 지금 상황이 폭우가 내려서 전국이 지금 비상사태고 휴가철 여름 더위에 코로나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시기적으로나 방법적으로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저렇게 밀어붙이는데 우리도 국민한테 호소할 방법은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계속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편이었고요. 네.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나도 통합당이 정말 밖에서 답답하다는 얘기 많이 듣는다. 왜 야당으로서 이거밖에 못하냐 이런 얘기를 듣는데 우리가 길에 나가서 외친다고 해서 지금 뭐 세상도 바뀌었는데 네. 지금 일이 해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일단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서 당장은 아닐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요. 근데 여운을 약간 남기는 게 최종적인 수단은 장외투쟁이다. 그럴 단계는 지금 아니다라고 해서 독주가 계속되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말 그대로 있습니다. 최종. 근데 사실 야당에서 정말 수단이 없을 때 장외투쟁하는 거는 뭐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늘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장애투쟁, 단식, 삭발 네, 여러 늘 방법이 있었던 있죠. 거죠. 그런데 그게 명분이 확실하게 있어야지만 여론의 지지를 얻을 텐데 그 시기를 지금 조절하는 그렇죠. 관망하는 상황 같습니다. 이 황교안 대표 시절에 워낙 또 장외투쟁 많이 해가지고 그때 별로 그런데 성적이 좋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진짜 강경 많이 했었죠. 일변도로 네, 정말 많이 패스트트랙 했었죠. 전국 때. 예. 갔었다가 총선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다들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네. 되게 투사라고 불렸던 분들이 다 총선에서 지금 낙마를 낙마하셔가지고. 하셨기 네. 때문에 네. 이렇게 갔을 때 국민들이 이거를 공감해주겠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당이 독주하고 있는 걸 우리 책임으로 돌릴 수도 있다. 오히려 너네도 나가지 않았냐. 네, 네, 이런 네.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요. 미래통합당이 약간 이제 표정 관리를 하는 시기입니까? 정당 지지율이 일부 조사에서는 뭐 3주 연속 상승을 했어요. 내부적으로 이 지지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텐데 어떤 그렇죠. 분위기일까요? 뭔가 당연한 결과다라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지금 여당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사실 더 올라야 된다 이런 반응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그렇죠. 않은 것 같죠. 어. 그게 이제 통합당 마의 30% 박스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계속 여당이 못하면 반사 효과로 그게 딱 와야 되는데 네. 그게 무당층이나 다른 당으로 많이 빠지고 일부만 지금 통합당으로 오는데 이번 결과 같은 경우는 좀 유의미하다고 그 통합당에서 판단을 하는 게 서울 지역에 있는 분들이 10.6% 포인트가 올랐거든요. 그리고 20대도 4.5%, 뭐 50대도 4.6%.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지지층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뭐 수도권이나 20대, 뭐 50대 문재인 정부를 많이 지지하는 층에서도 어쨌든 이제는 많이 돌아섰다. 우리가 이 30% 박스권을 언제 치고 나갈 수 있냐 이게 관건인데 이제 앞으로 보고 있는 거는 당명도 지금 개정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그 계기를 삼아서 더 이제 그 박스권 위로 진입을 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몇 퍼센트가 나온 거죠?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32.6%. 32.6%. 오늘 나온 결과. 오늘 나온 결과. 김진아 기자, 그 네. 민주당은 한쪽에서 웃으면 한쪽에서 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은 네. 지금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하죠. 여러 가지 악재가 쌓였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핵폭탄이 이 부동산 문제였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서 빠졌고 20대에서 빠지고 50대에서 빠졌다는 거면 분명히 부동산에 대한 불만이 있는 분들이 이제 빠진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법안을 더 밀어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여론조사는요.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511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묻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유무선 ARS 그리고 무선 전화 면접으로 실시가 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뭐 그 이슈가 좀 많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의원 얘기가 이제 뭐 전당대회도 있고 네. 하고 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꽃길이 열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항상 이슈거리가 되는데 오늘 경기도청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왜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의원하고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청에서 만난 건데요. 네. 이 만난 게 제가 알기로 3년 5개월 만이라고 하고요. 두 분이 따로 두 분이 만난 만난 게요? 게 네. 그러니까 단둘이 만난 게 3년 5개월 만인 게 그게 아마 2017년 대선 경선 때 이제 이재명 지사가 그때 성남시장이었는데 후보로서 전국 돌다가 네네. 전남도지사였던 이낙연 의원을 그때 만났다고 하고요. 그때 이후로 처음인데 네.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서로 뭐 덕담도 나누고 되게 좋았는데 반면에 좀 이상한 기류도 느껴졌던 게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왜 오늘 만났냐 이걸 가지고 해석이 좀 엇갈리는 게 처음에는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요청으로 접견한다라고 경기도청에서 공지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낙연 의원 측은 그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오늘 국회 일정이 있어서 마침 오늘 경기도를 이낙연 의원이 방문하는데 겸사겸사 뭐 이재명 지사도 만나려고 했는데 네. 국회에 있으면 못 만나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그럼 11시에 도청을 오겠다. 그래서 만난 거다. 그래서 서로가 만나자고 했다. 이런 약간 핑퐁이 있어서 네. 이게 조금 누가 의미심장하더라고요. 먼저 제안한 거야, 막 약간 이런 거. 자세를 낮췄느냐 약간 그런 식으로 느껴졌기 그게 때문에 제일 중요하죠. 네, 네, 중요하고요. 또 이낙연 의원으로서는 그 전에 이재명 지사가 김부겸 전 의원을 만났었거든요. 네, 지난주인가 만났었죠.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이낙연 의원이 만났다는 거면 뭔가 다급한 게 아닌가라는 또 해석을 이제 좀 기자들이 했거든요. 이제 정치 관계자들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지금 김부겸 전 의원이냐 아니면 이낙연 의원이냐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 네. 그것도 되게 관전 포인트이기 때문에 오늘 그것 때문에 조금 흥미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네. 오늘은 이낙연 의원이 다른 일정으로 경기도를 방문하는 그런 일정이었던 그러니까 지금 전국을 돌고 있거든요. 이낙연 네네. 의원이. 근데 후보들이 오늘이 다 돌고 있죠. 네, 전당대회 후보들이. 경기도 차례여가지고 이제 경기도에 들려서 출입 기자들 간담회도 하고 이제 뭐 지지도 좀 호소하고 이런 건데 겸사겸사 거기 가면 또 이제 지자체장들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필이면 이재명 지사를 만날 기회였던 거긴 하죠. 예. 그 김부겸 그 후보자가 그 당시 며칠이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며칠 전에 이재명 씨 만날 때 같은 얘기였던 것 같아요. 후보 이제 전국 네. 순회하니까 비슷하죠. 예.
간 김에 일부러 안 만나는 것도 어색하지 않느냐 약간 이러면서 그렇죠. 설명을 제끼는 것도 좀 어색합니다. 그렇죠. 이왕 갔으면. 요즘 이재명 도지사가 그야말로 광폭 행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이런 얘기를 했죠. 대선 경선 때는 네 가지가 없었다. 네, 이런 자기 반성을 하는가 네. 하면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는 집을 팔지 않으면 불이익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요즘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좀 많은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건가요? 분위기가 어때요? 이 분이 이렇게 열심히 정말 말씀하시는 건 우리 모두가 예상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새롭지는 않은데요. 다만 주목하는 이유가 지금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보면은 2위가 이재명 지사고 그다음에 1위가 이낙연 의원인데 굉장히 네. 많이 좁혀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재명 지사한테 주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분 모시면 언제나 시간이 좀 모자란데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여성시대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그리고 한겨레신문 장나래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